네, 안녕하십니까? 자, 나스닥이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2.69%나 급등을 했습니다. 자, 분봉 차트로 보시면 장 초반부터 쭉 밀어 올렸습니다. 이틀 전에 이제 하락했던 거와 이제 좀 대조가 되죠. 자, 차트 분석 좀 이따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주요 종목을 보면은 이제 엔비디아는 보합세고 올랐다가 좀 내렸고, 테슬라는 많이 올랐어요. 7% 넘게 올랐고, 구글, 예, 오늘의 주인공은 이제 구글이죠. 구글이 9.84%, 예, 완전히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하락을 했어요. 나스닥이 이렇게 상승한 날 빅테크 종목들이 많이 좀 엇갈렸습니다. 어, 메타는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애플도 좀 올랐다 좀 이렇게 내렸고요. AMD도 올랐다가 이렇게 좀 내렸고요. 테슬라가 굉장히 강세죠. 예. 자, 이게 이제 그 12월 금리 인하 기대. 예. 이제 호재가 많았던 날인데 12월 금리 인하 기대가 폭발했다. 예, 이런 얘기가 있고요. 음. 음. 그래서 이제 이 패드워치 보시면은 12월 금리 인하 확률이 80%까지 올라왔습니다. 아, 금리 이대로 가면은 아마 금리 인하 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지금 상황을 보면은 금리를 계속 빨리 내리는 게 아니라 1월에는 동결, 3월 동결, 4월에 가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림을 보면은 내년은 추가 금리 인하가 2번 내지 3번까지 있는 금리 인하가 꽤 있는 그런, 그러니까 연으로 통으로 거의 금리 인하의 해다. 뭐 이런 거죠. 사실 이번에 뭐 동결하지 않느냐, 금리 인하를 하느냐, 이거 가지고 지난주에 말이 많았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저게 뭐 좀 너무 우려하는 거 아닌가. 예. 뭐 이번 한번 건너뛰고 뭐 1월에 하면 되죠, 인하. 음. 근데 시장이 지금 좀 마음이 좀 급한 것 같고, 어, 그리고 앞으로 금리 인하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예, 아직 여유가 있죠. 예. 그러니까 금리 인하라는 호재를 우리가 몇 번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금리 인하의 호재를 타고 이제 증시가 가려면 갈 수 있다. 예.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조정이라고 좀 했어요. 예, 이렇게 조정은 상승의 에너지가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이렇게 여기도 하늘을 뚫고 계속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한 달 정도 이렇게 중간에 조정을 좀 이렇게 섞어 주면은 이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좀 여기는 수평 조정이죠. 근데 여기는 아래쪽으로 가격 조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조정을 했기 때문에 뭐 올라가려면 좀 올라갈 수 있다. 계속 올라가는 것이 어렵지 조정을 했다가 올라가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죠. 어 그리고 금리 인하가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뭐 그렇게 뭐 어둡게 볼 것만은 아니죠. 음. 금리 인하가 한 번 정도 남았을 때 그때가 좀 조심해야죠. 그리고 좀 흥미로운 게 이 27년도 7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여기 좀 나와 있습니다. 예. 어, 금리 인상? 자, 금리를 여기서 그냥 쭉 동결을 하다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성격으로 봤을 때는 추가 금리, 이 중립 금리에서 멈추지 말고 추가 금리로 갈 것 같은데 하여간에 금리 인상이 있어요. 이러면은 시장이 좀 좋아하지 않죠. 근데 27년 여름이면 막 아직 한참 남았으니까. 음. 자, 이제 주가 분석을 좀 해보자면요. 어, 그 뉴스 재료를 이제 뉴스 재료에 따라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 경향이 많긴 한데, 그래서 이제 뉴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AI 칩을 그 이제 새로운 AI 칩 개발. 네. 근데 좀 냉정하게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폄하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냉정하게 봤을 때, 그러니까 주가가 어떤 뉴스를 받고 움직였을 때, 여기 보면 그때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게 SNS에서 말싸움했을 때 있죠. 이런 거 봤을 때 그 뉴스를 잘 보면은 또 주가 매매에 활용이 돼요. 어, 뭐 하락을 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좀 안 좋게 봤다. 근데 잘 살펴보면은 뭐 말싸움한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내릴 것인가? 어, 그러면 또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죠. 자, 이번에 이 AI 칩 이야기를 그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 AI 칩 개발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후 7% 상승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던 얘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지금 예전부터 얘기가 다 있었잖아요. 하드웨어 3.0, 뭐 4.0, 5.0, 6.0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던 이야기거든요. 근데 사실 이 이야기에서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 하드웨어를 더 좋은 것을 장착을 해야지만 FSD가 앞으로 더 작동을 잘한다. 그거는 뭐 사실 뭐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우리 욕심상으로는 기존에 많이 판매했던 하드웨어 3.0 이 컴퓨팅 파워로만으로도 충분히 FSD가 잘 작동이 되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FSD를 판매를 한 거죠. 근데 자꾸 이렇게 뭐냐면 더 좋은 칩을 달고 더 좋은 칩을 달고 그렇게 해야지만 한다는 것은 뭐냐면 FSD의 한계성을 드러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기존의 이 하드웨어 가지고는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예. 근데 자꾸 이렇게 하드웨어를 요구를 하잖아요. 더 좋게 만들려면 하드웨어를 바꿔야 된다,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좀 싫죠. 예. 이제 이뭐 하드웨어 3.0에서도 FSD가 잘 작동이 되어야지 우리 욕심에는 좋죠. 음. 근데 이제 테슬라 측 개발자들이 이게 뭐냐면 자꾸 새로운 차를 팔아야 되니까 이제 옛날 차는 구형이 되고 이제 폐차시키고 이 사람들이 차를 또 신형으로 바꿔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꾸 소비자들한테 윽박을 지르는 거죠. 차 바꿔라, 새로 사라 이렇게요. 예, 돈 내놔 이거죠. 이렇게 해서 자꾸 소비자들한테 한마디로 삥을 뜯는 거죠. 어, 그래서 그런 재미난 이야기가 이제 농담담하는 이야기가 자동차 회사에서 회의를 했는데 어떤 직원이 이 제품을 이렇게 개선을 하면요. 지금 이게 수명이 보통 3년인데 10년 정도까지 수명을 늘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 예, 원가는 늘리지 않은 채로 이렇게 개선을 하면요. 그러면 이제 사장님이 싫어한다고 하죠. 예, 3년 정도에 가서 고장이 나야 되는데 이거 10년으로 늘리면 우리가 이 부품을 판매하지 못하지 않냐. 그래서 이 직원을 되게 싫어한다. 네.
이런 농담이 있죠. 농담이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자꾸 새로운 칩을 개발을 할 게 아니라 기존의 칩에서도 충분히 잘 쓸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근데 확실히 새로운 칩, 더 성능이 좋은 칩을 타는 이제 운전자들이 우리 차가 훨씬 더 이렇게 FSD가 되게 작동이 잘 돼요. 뭐 이런 그러면 기존에 타던 사람들이 역체감을 느끼죠. 나는 내게 좋은 줄 알고 타고 다녔는데 뭐 신형 모델 S에 뭐 새로운 이 AI5 칩이 들어갔는데 훨씬 운전을 잘한다. 그러면 좀 비교 당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죠. 그게 사람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AI 칩 보면은 그러니까 뭐냐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회사에서 지금 엔비디아에서 루빈까지 루빈 뭐 내년에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회사에서 어떤 것을 발표를 하면은 그것을 최종적으로 만들어서 발표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를 이미 만들고 있는데 요번에 이제 발표를 만약에 뭐 했다. 뭐 블랙웰을 발표했다. 그럼 블랙웰이 최종 단계가 아니라 블랙의 다음 버전은 개발을 하고 있고 발표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만들어낸 것을 발표하는 게 아니고 이미 그 다음 단계는 이미 뭐 다 모든 회사들이 다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근데 테슬라에서 이번에 뭐 AI 뭐 5, AI 6는 이미 개발 중에 있다. 예.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 네. 다들 그렇게 하는데 당연히 이 보시면 AI5를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고 AI6에 대한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연한 이야기고 뭐 놀랄 만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현재 이제 자동차에 탑재된 버전은 AI4이고 근데 밸런스인가? 거기서 내놓은 이야기는 이 X에서 그러니까 좀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자동차에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칩 두 개가 이렇게 테슬라에서 자체적으로 설계한 여기 테슬라라고 써 있고 이렇게 이런 거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AMD CPU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래픽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이렇게 칩셋 보드가 이렇게 딱 있단 말이죠. 여기 들어가는 이 칩을 말하는 건데 이게 이제 지금 가장 최신인 것이 이제 AI4고 근데 AI5를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뭐 그게 뭐 어쨌다는 건가요? AI4를 쓴 지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버전을 이제 만들었고 성능은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인 AI6를 작업을 하고 있다. 이게 무슨 놀랄 얘기인가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AI5가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고 AI4는 나온 지 오래됐어요. 이건 한 몇 년 됐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이거 전혀 놀랄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뭐 저기 데이터 센터 같은 데 집어넣는 용도로도 바꿔서 쓸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밸런스인가 거기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흥미롭다. 예. 그러면 이제 비싼 엔비디아 거 쓰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여기 뉴스에는 그런 건 없는 것 같네요. 예. 제가 장 초반에 나왔던 그 밸런스 뉴스를 보니까 어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던데. 어쨌든 그러니까 별 뉴스도 아닌데 이런 이것 때문에 이렇게 상승한 거. 예. 그리고 저는 자꾸 FSD가 뭐 요번에 어떻게 됐다 뭐 그런데 저는 한 1년 반 전인가 2년 전에 FSD 영상을 보고 뭐 많은 이제 유튜버분들이 올리잖아요. 감탄을 했어요. 예. 어 어떤 테슬라 유튜버분이던데 무슨 교수님이시던데 뉴저지 사시는 분이
그 홀푸드 그 엣지워러에 있는 홀푸드 마켓까지 FSD로 딱 가 가지고 그 홀푸드 마켓의 주차장에 FSD가 딱 주차를 하는 거예요. 그래 갖고 이분이 막 침이 마르도록 "와 감탄스럽습니다. 진짜도 운전 잘합니다." 그래서 와 저도 그거 보면서 '와 정말 인제 다 됐다. 예. 대단하다.' 그 대단하다 했으면은 인제 완료가 돼야죠. 근데 여기서 뭘 더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더 이상 놀랄 게 없어요. 이미 잘하고 있는데 요번에 뭘 잘해서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자꾸 영상에 올라오는데 굳이 뭐 더 놀랄 것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게 희한한 게 뭐냐면 이거 봤을 때 진짜 엄청나게 FSD가 좋은데 이게 판매가 많이 안 된다는 것이 희한한 거란 말이죠. 예. 그다음에 인제 지금 비감독형을 이제 얼마 안 있어서 내놓는다고 하는데 이거는 좋기도 하지만 이 뉴스를 보면서 계속 찾아보는데 자 만약에 사고 났을 때 책임은 누가 지는가? 아마 어떤 유튜버 분 보니까 이 비감독형이긴 한데 책임은 운전자가 진다. 아마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예. 미국은 그 소송의 나라잖아요. 막 엄청나게 인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제 매기는 나라인데 CEO가 나와서 막 저번에 도요타 CEO가 몇 년 전에 나와서 막 고개를 숙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그 시트 있잖아요. 바닥 시트. 이게 인제 엑셀레터 여기다 걸려 가지고 한 명이 이제 죽었는데 그것 때문에 막 몇 조 원을 물어내고 그랬었어요. 어 근데 뭐 당연히 비감독형은 운전자 책임을 할 것 같고 어 근데 만약에 이 비감독형을 돌렸을 때 사고가 났다. 그러면 법원에서 뭐라고 할지 모르겠고 예.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렇게 기술력을 앞세워서 이렇게 가긴 가는 거 좋긴 좋은데 자꾸 인제 걱정된다는 거죠. 예. 저번에도 계속 소송이 들어오니까. 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BMS 사태 때문에 이 배터리 게이트가 잘못하면 터지면 배터리 게이트 터지면은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그냥 넘어가지만 미국 같은 데서는 좀 이제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배터리를 전량 리콜해 버리라." 이런 명령이 떨어지면은 진짜 엄청나게 큰 소송에 인제 휘말릴 수가 있죠. 음. 음 그래도 인제 지금 그 FSD 사용자들이 그 이제 불만이 뭐냐면 FSD를 켜 놓고 있지만 자세를 바로 하고 전면을 잘 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음. 근데 인제 눈 감고 예 인제 뭐 전화도 들고 막 메시지 보내도 되고 이제 그래도 된다는 거죠. 다만 사고 났을 때는 운전자 책임이다. 이런 거죠. 네. 근데 지금 FSD는 이제 딴짓하면은 바로 이제 경고음이 들리면서 예 그 FSD를 이제 해제를 시켜 버리죠. 그러니까 그게 좀 지금 많이 불편하죠, 사람들이. 예. 쪼끔만 딴짓하면 바로 그냥 벌점 먹으면서 그러니까 FSD 사용자들이 지금 불만이 그거죠. '너무 심하다. 예. 너무 엄격하게 이 벌점을 매긴다.' 근데 인제 그런 게 이제 불만이니까 이제는 그냥 벌점 매기는 거 없어지는 거죠. 예. 그냥 심지어 이렇게 누워서 자도 되는 거죠. 예. 근데 그 정도로 인제 그 자신감이 있는데 결국에는 인제 한두 대가 아니잖아요. 이게 수십만 대, 수백만 대가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 비감독형을 풀었을 때 결국에는 사람들이 인제 예의주시를 안 할 거고 그리고 그냥 자 버리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분명히 사고가 날 거란 말이죠. 예. 왜냐하면 기계라는 것은 완전 무게라는 것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운전하면서 매일 인제 이 자동차 사고를 내듯이 이 기계도 한 100만 대 중에서 한두 대가 이렇게 사고를 냈다. 그러면 인제 언론에서 엄청나게 두들겨 패길 거란 말이죠. 예. 그래 갖고 "와 테슬라 타다가 이렇게 죽었다." 막 이러면 예 근데 그게 뭐 몇십만 대 중에 한 대다.
아무리 그렇게 우리 제품은 몇십만 대 중에 한 대 정도만 그렇게 사고가 난다.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자식 많은 집에 바람 잘 날 없다. 자꾸만 뭔가를 개발하고 새로운 것을 장착하고 또 신형 차를 자꾸 이렇게 내놓고 관리를 해야 될 대상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바람 잘 날 없게 되는 거죠. 야. 자, 그래서 이제 반등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반등할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반등은 잘해서 좋긴 한데 지금 다른 종목들에 비하면 좀 너무 올라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근데 사실 그동안 내린 거를 생각하면은 너무 올라간 건 또 아니죠. 예. 테슬라가 지금 변동폭이 크다는 점이죠. 지금 보시면은 네, 여기부터 막 이렇게 내려꽂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좀 이렇게 움직이는데 여기서 뭐 이 정도 움직인 거가 7%예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건 아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찍고 대충 보면은 이렇게 쌍바닥 모습이 이렇게 그려지죠. 예. 이 저항선, 이 지지선에서 딱 찍고 이제 반등을 했고요. 차트를 보면은 참 신기한 게 어떻게 여기에서 때마침 이 호재가 나올까? 이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미래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기술 발전을 하다 보면은 쭉 미래에 가다 보면은 앞으로 뭐 몇백 년, 몇천 년 미래에 가다 보면은 타임머신이 개발이 될 것이다. 예. 그래서 미래에서 타임머신 타고 현재에 와서 여기서 호재가 나올 것을 알고 누군가 이 주식을 산다. 그래서 이 저점이 유지가 된다. 이런 거 아니고는 그 좀 말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아니면 이게 우리가 이제 인지 편향이라고 꼭 이런 것만 이제 딱 보고 이런 것만 기억을 하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마치 짠 것처럼 예. 여기서 이게 반등을 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한번 호재가 딱 나와요. 예. 그러니까 떨어졌다가 여기도 호재 나와도 되잖아요. 예. 근데 그때는 안 나와요. 예. 자, 이제 이제 뭐 이제 주가는 이제 항상 예. 자, 그럼 됐고 이제 다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렇게 호재를 다 써버리게 되면 추가 호재가 또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호재를 아껴서 써야 돼요. 야금야금 아껴서 써야 되는데 근데 어제 밤에 너무 호재들이 동시에 많이 나와 버려 가지고 그러니까 어제 밤에 나올 호재들이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그러니까 어제 별 뉴스 없었고 테슬라 호재 혼자 갖고 올라가고 그다음에 여기서 뭐 인제 우크라이나 뭐 종전 선언 뭐 이런 거 나오고 그다음에 뭐 윌리엄스 총재가 금리 인하 찬성한다 뭐 이런 거 나오고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시간차로 호재가 나오면 좋은데 호재가 하루에 한꺼번에 몰려버리면 이 그다음 날이 문제다는 거죠. 이제 추가 호재 없는데 이렇게 돼 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인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될까? 근데 그 기술적 차트 분석으로 보자면은 어떤 상황이냐면 여전히 여기 매물대가 엄청나요. 요 위쪽에 이제 매물대가 엄청나고 이 하락 지지선이 이게 뚫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인제 이렇게 인제 저항을 받은 건데 추가로 이 저항을 받을지 인제 두고 봐야 됐고 여기서 인제 지금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렇게 올라타야 돼요, 이렇게. 예. 돌파를 하고 여기 이 선에서 지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예. 그러면서 인제 이쪽의 매물들을 이 하락으로 좀 털어냈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거래량이 폭발을 하면서 이 매물들을 받아야 돼요. 예.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거든요. 거래량이 폭발합니다. 아주 굉장히 큰 호재로. 그래서 여기를 이 매물대를 그냥 빠른 시간 내에 압도적으로 지나가 버려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조정을 했다가 이렇게 가는 거. 이런 모습으로 가거든요, 보통. 근데 만약에 이 코스가 이게 안 된다. 예.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올라타야 되는데, 예. 이게 이제 안 돼 버리면 저항을 맞고 다시 미끄러지면은 결국에는 여기가 깨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추세의 뒤편에서 나오는 반등은 큰 의미를 점수를 많이 줄 수가 없습니다. 그 거래량도 좀 적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횡보하는 와중에 나오는 이런 반등은 큰 점수를 주기가 어렵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인데요. 나스닥도 여기서 2% 넘게 반등을 했지만 이 추세를 벗어난 상태에서 이 뒤편에서의 반등은 큰 점수를 주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상승을 했을 때 이렇게 추세를 돌파하는 상승이 나왔을 때 또는 이제 이렇게 저항선을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렇게 상승했을 때 이럴 때는 이제 점수를 많이 줄 수가 있어요. 자, 감사합니다.